그 첫 번째 순서의 네 번째 발표인 부천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천시 그 2020년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그 사업 컨설팅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백인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올해 그 다들 지자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저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천시는 그 대장동에 그 신도시 만든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상기 신도시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 신도시입니다. 대장 신도시 내에 어떻게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거하고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부천시의 고민이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보는 바와 같고요. 일단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본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국가기관 산업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왔지만은 최근에 와서 보면은 소규모 어떤 영세 제조업 중심이고 공업 지역들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규모는 축소되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이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하고는 간격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여건에서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 청년들로 보면은 주로 이제 청년층 취업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제조업 부분은 주로 이제 고졸 취업자, 임금 수준이 낮은 것, 이제 숙박 음식점이나 또 소매업, 서비스업에 많이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취업하는 일자리하고는 좀 차이가 큰 어떤 상황들,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창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녹록한 현황은 아니고요. 문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부천이라는 지역이 서울, 인천, 대도시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 문화생활들이 서울, 인천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부천 내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요구가 굉장히 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든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 사실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취업하고 연결되는 어떤 지원 대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그 청년층에게 직접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계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신도시라는 것들, 이걸 이제 연결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 부천시의 그 상생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사실 이제 3기 신도시를 이야기할 때 정부에서는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공생도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끌어들여서 부천에다가 청년 일자리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뭐냐면은 이제 자족도시라 해가지고 자정용지를 만드는데 그 자정용지가 상업용지화되고 오피스텔 들어가는 걸로 많이 개발이 되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고 그 자정용지가 산업 기능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일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 기능을 넣게끔 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청년들이 일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또 청년들은 그 주변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인데요.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좀 청년들이 살고 싶었던 공간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또 요즘에는 워라밸 하니까 좀 놀고 싶은 공간까지 같이 한꺼번에, 이것들이 한꺼번에 계획 단계에서 조성이 되면은 좀 더 대장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신도시 사업하고 저희들 어떤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천 전략으로 결국 일단 물리적 공간 계획을, 지금 이제 사실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의 상생형 모델하고는 달리 어찌 보면은 백사장에서 바늘찾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사 상생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동 도시첨단 산업단지라는 것들을 신도시 계획에, 사실 신도시는 주택 계획인데요, 신도시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키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신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들, 그 만들어 놓고 뭐 할 건데,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운영 방안에 대한 모델을 좀 사전에 제시해 가지고 공간 계획의 실효성을 좀 향상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조성 단계에 맞춰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이와 같은 기대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잘 돼야 되겠죠. 뭐 그동안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일들을 했느냐 보면은 뭐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고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 워킹 그룹이라 해가지고 뭐랄까 이제 부천시 관내에 있는 뭐 노사민정 협의회라든지 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뭐 연구진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과제를 좀 잘 풀어 나갈까.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뭐 여기 4차 미팅까지만 했습니다만은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방안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에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미래산업 1노동 4.0 위원회라는 것이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노사 민정들이 다 참여해 있고 있는데요. 여기 그 4.0 위원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본 우리 과제들을 좀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체로 만들 수 없을까 해서 결국 이제 4.0 위원회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결국 우리 가업들을 소통하는 그러니까 노사 민정이 소통하는 어떤 장소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4.0 위원회는 향후에도 계속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 가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뭐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주로 이제 작년에 이미 시행했던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사례에서 이제 시사점 도출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사실 아무리 부천시 노사민정이 합의한다 손치더라도 LH하고 국토부가 못 받아주면 아무 소용없는 가업이 됩니다. 그래서 LH나 국토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려면은 결국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많은 수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뭐 부천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부천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LH에 전달하면서 이제 그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청년 원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안, 청년들이 원하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저희들이 그럼 부천시의 부천형 일자리 모델로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점은 뭐 장점은 지금 비어 있는 땅이니까 신도시 조성 단계니까 사실 어떠한 계획이든지 담을 수 있다 하는 어떤 장점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한편에서는 추진 주체의 이 신도시 목표가 주택 공급이니까 산업지구 조성이라든지 청년층 일자리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세운 게 일단 뭐 이건 뭐냐면은 이제 LH 즉 사업 주체한테 이제 자족 기능이란 그 너네들 목표, 신도시 목표 그리고 뭐랄까 이제 공생 도시라는 즉 기존 부천시하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신도시 목표에 맞게끔 부천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일하고 싶은 기업이 유치돼야 된다. 즉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만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만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기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니까 청년들이 좀 거주할 수 있는 그것도 놀고 싶은 그런 어떤 주거 문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기능들은 뭐 산업단지도 그렇고 주거문화공간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문화공간을 만든다면은 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과업 목표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렇게 공간만 만들면 뭐 하느냐? 결국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요 공간을 부지를 아예 계획 단계부터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 취업, 창업,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문화, 생활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일자리 지원센터 옆에는 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주변에 또 주거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게끔 하자라는 것이 이제 큰 틀입니다. 네, 4분 남았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와 관련된 기능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기능들 앞으로 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기능들이고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원센터의 기능은 취업 창업으로 또 세분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와 주거문화공간에 대한 계획들도 이제 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아랫부분은 부천의 기존 공업지역, 노후항공업지역이고 왼쪽 부분은 인천 계양의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이제 기존의 공업지역하고 연계해가지고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자. 그리고 중앙에 기업들이 와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의 공간 외에 일자리 지원센터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인접해가지고 저 부분은 이제 신도시가 되겠죠. 뭐 다 신도시입니다만은 주거가 배치되는 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접해가지고는 청년 주거단지를 만들자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희들 부천시 성과라면은 이와 같은 부천시 관내에 있는 노사민의 합의도 이뤄냈고 사실 아직은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계획은 신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공표가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이 가업을 수행하면서 LH 그 대장 신도시 사업단하고 10여 차례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가져가지고 산업단지를 원하는 만큼 부천시에서 원하는 만큼 픽스를 시키는 것까지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지원 허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공간을 만드는 것을 합의를 했고,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한 공간도 지금은 이제 반쯤은 합의가 된 상태인데, 그건 뭐냐면은 기업 지원 허브의 기능하고 좀 중복되는 기능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주거 공간에 대한 문제는 좀 난항이 많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그 토지 공급 정책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건 좀 LH가 수행하기 힘들다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계획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이와 같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느 정도까지 성과는 좀 이루어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LH하고 지속적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부천시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천시의 노사민정은 이제 사실 이제 12월 3일 협약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수도권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로 잠정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천시장하고 노측과 사측 이제 뭐 정해가지고 협약을 내년 상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정과 이제 올 12월 달 이거 끝나고 나면은 뭐 12월 15일 경에 이제 우리 성과에 대한 어떤 언론 간담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노동사정공위원회의 그 결과 성과 보고를 하고, 그 일노동사정공위원회가 사실 이제 이게 끝날 수 있는 올해도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연결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 내용은 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부천시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부천시였습니다.